안녕하세요, 솔비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솔터뷰로 찾아왔어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줄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4살 박현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제 저는 딱 두 눈으로 이렇게 똑똑히 봤을 때 청각장애인인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과 또 청각장애인인데 우리가 잘 소통하기 위해서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입모양을 보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입모양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음성인식 어플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나 봐요. 맞죠? 여기 다 나타났어요. 내 말은 다 인식이 되는 편이에요? 네, 다 인식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난 발음이 좋은 편이야. 목소리도 잘 들리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더 잘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기보다는 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들리는구나 하고. 청각장애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청각장애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어서 생기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됐고 사실 2살 때부터 열병을 앓아서 좀 고열로 인해서 청력이 한번 약화가 됐었어요. 그 약화가 되고 나서 제가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5살 때 장난감 라디오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최대 볼륨으로 크게 틀어서 들었어요. 이미 청력이 약화가 된 상태에서 또 크게 들으면 더 나빠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대요. 주방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설거지하고 계셨는데 현진아 하는데 라디오 소리 좀 낮춰달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거를 못 듣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진짜 청각장애를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대로. 그때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이제 9살 때는 또 사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청력이 더 나빠지는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제 잘못이에요. 이제 9살 때 그때 급식실을 가려고 급식실 가면 되게 맛있는 메뉴가 나오잖아요. 근데 빨리 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막 뛰어가잖아. 내가 제일 빨리 먹으려고. 일본으로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뛰어갔으면 괜찮은데 계단 난간 사이로 뛰어내려가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그렇게 뛰어내려가다가 계단 난간에 이제 발이 걸려가지고 이제 왼쪽 머리를 좀 2m 높이에서 돌바닥으로 부딪힌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했네. 그쵸. 세게 부딪히고 나서 머리가 엄청 띵했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바로 보건실로 갔어요. 그때 가서 검사해보니까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병원 가서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왼쪽 귀청력이 거의 손실됐다고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제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바로 이제 수술을 진행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된 게 지금 인공와우예요. 원래 보청기로 들었을 때랑 인공와우라는 걸로 수술을 해서 들었을 때랑 소리의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인공와우가 사실 인공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보니까 보청기로 듣는 소리랑 많이 다르게 들려요. 기계적인 소리로 들리는데 악기 중에 심벌즈 이렇게 치면은 칭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인공와우 소리가 들려요. 저는. 제가 이 소리를 적응하기까지 반년이 걸렸어요. 반년. 인공와우로 듣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데요, 정확히? 심벌즈처럼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칭칭칭칭 이 소리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그 버전으로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료가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이제 원음이요. 이제 일반 소리. 이제 이거 다음이 인공와우예요. 이렇게 들립니다. 방금 들은 이 음악이 그러면 후자처럼 들리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훈련 좀 잘 받으실 분들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게 된대요. 저도 예전보다는 좀 자연스럽긴 한데 약간 이 소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지금도. 인공와우는 어떻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귀를 일단 떼요. 수술로 떼가지고 안에 500원짜리만한 크기의 자석 같은 거를 달팽이관 옆에다가 꿰매서 넣어요. 지금 제가 왼쪽 인공와우 머리 안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딱 달라붙어요. 지금 자석 붙인 거예요? 네, 한번 자석 있어요? 만져보실래요? 저 만져봐도 돼요? 네네네. 어디 있어? 뭐야? 진짜네? 집어치고 그대로 뗐다가 붙여보세요. 어떻게 붙여봐도 돼요? 네. 너 아프지 않아요. 시각장애 특권인가? 네, 그대로 붙어요. 딱 붙네? 네. 냉정오일도 붙고. 진짜? 네네네. 이렇게 탁 붙는 게 생각보다 좀 강하던데 불편하진 않아요? 처음에 좀 많이 아팠어요, 솔직히. 너무 세가지고 자석 세기가. 근데 그 세기가 정해져 있어요. 1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저는 제일 강한 6단계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뛰다 보니까
자석 세개가 약하면 인공호흡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네. 좀 학창 시절에 불편함을 느꼈던 건 없어요? 되게 많았어요. 일단 9살 때였으니까 그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일단 소리를 적응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사실 좀 어두운 얘기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아. 약간 좀 차별을 좀 많이 당했어요. 베토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신데 청각 장애를 특징으로 비유해가지고 야 베토벤 이렇게 네. 나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식으로? 야, 넌 헬렌 켈러 쳐. 헬렌 켈러. 너도 헬렌 켈러 돼야지. 야, 너 스티비 원더처럼 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진짜 스트레스. 저는 이제 베토벤 얘기도 있었고 그때 영어로 이제 고등학교 때 DEAFEN 데벤이라고 해가지고 그 뜻이 귀머거리예요. 칠판에다가 스펠링을 적어가지고 헨진아 이걸 읽어봐.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없죠. 완전. 어이없죠. 그것 때문에 또 화난 것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발음을 가지고 놀린 친구 너 발음 왜 이렇게 안 좋냐 발음 보고 너무 웅얼웅얼거린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예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소리를 냈는데 안 냈다고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곤소곤 귓속말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말 들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사실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귓속말도 인공호흡가 있으니까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제 놀린다든지. 야, 그 친구도 아니지. 그게 어떻게 친구야? 그래서 그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었고 인식도 안 좋은 것도 많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내가 청각장애인으로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영화화해서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건 얼굴 어떻게 생겼는데? 얼굴 나 시간 안 보이니까 좀 설명 좀. 근데 저는 그냥 좋아하는 얘기인데 약간 송강 같고 이거 송강 송강호라고 그러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주변에서 네.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만 있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가 없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채널에서도 이제 청각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는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는 또 다음에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